Hi, Betties. 나는 키키고, 나는 생물학적으로 여자고, 그리고 ADHD를 진단받은 지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 난 의사도 아니고, 오로지 나 하나의 케이스만 갖고 있는 비전문가지만, 여자 ADHD로서의 삶이 어떠한지 오늘 베디들이랑 얘기하려고 해. 요즘 특히 성인 여자들의 ADHD 진단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대. ADHD는 후천적인 질병이 아니라서 ADHD를 갖고 있던 여자들이 이제야 20, 30대가 돼서야 자기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왜 여자들은 늦게 진단을 받고 성인이 돼서 진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먼저 내가 왜 여자의 ADHD를 다루고 싶었냐면 특히 여자 ADHD 환자로서 확실히 남자 ADHD랑은 다르다는 확신이 있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과잉 행동 있잖아. 예를 들어서 몸을 가만히 못 움직인다거나 계속 다리를 떨고 이런 거. 그리고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대화 중간에 계속 끼어들고 이렇게 산만하게 보여지는 ADHD의 외현적 행동들은 보통 남자들의 증상인 경우가 많은데 나한테는 이 증상들이 딱히 심하게 나타나진 않았거든? 특히 어렸을 때.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다 이렇게 딱 이분법으로 구분할 순 없지만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향성은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어. 남자애들이 행동적으로 산만하고 충동적인 과잉 행동을 많이 보이고 여자애들은 겉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집중 못하고 있는 상태인 부주의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거야. 심지어 고등학생 때까지도 내가 부주의하다는 걸 몰랐어. ADHD 검사하러 갈 때는 생기부 떼가야 되거든. 그때 생기부를 떼가면서 알았어. 초6이랑 중3, 고3 때 특히 담임 선생님들께서 주의 집중력에 어려움이 있다. 규칙을 자주 어긴다. 이렇게 써주셨더라고. 근데 학업 성취도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예 의심을 못 해봤던 거.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과목들이나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수업에는 엄청 집중을 잘 했거든. 근데 약간 내가 어려워하는 과목, 과학이나 한자, 딱 봐도 재미없는 과목이나 아니면 나랑 수업 스타일이 진짜 안 맞은 선생님 과목에는 진짜 죄송하지만 잠을 안 자고 싶어도 잠이 쏟아지는 그런 학생이었어. 또 돌이켜보니까 고3 때는 거의 제 시간에 학교에 가본 적이 없어. 왜냐면 우리 학교는 그때 16년이었는데 내가 고3일 때가 7시 50분까지 학교에 오라고 하는 거야. 그때는 이건 그냥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때 아무튼 잠 줄여 가면서 개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게 나한테는 그냥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아무튼 이게 비효율적인 거 맞지만 내가 그때 잠줄여 가면서 7시 50분까지 학교에 가서 그 영교시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영교시 하는 공부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야. 왜냐면 계속 잠을 못 잤으니까 확실히 못 자고 학교에 갔으니까 그 시간에 잠만 자는 거임. 그러면 내가 왜 7시 50분까지 가야 되는데? 아무튼 1학년, 2학년 때는 그 7시 50분까지는 안 가도 되긴 했고 학기 중에 지각 몇 번으로 끝냈던 것 같은데 3학년 때는 그냥 포기하고 매일 8시 10분까지 갔던 것 같아. 잘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랬어. 그리고 대학교 때는 나 혼자 셀프로 시간표를 짜야 되잖아. 근데 내가 내 시간표 기억을 못 하겠는 거야. 물론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이 있어서 휴대폰만 열면 시간표를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화, 수, 목, 금 매일 다른 시간에 학교에 간다는 게 나한테는 진짜 당황스러웠던 거야. 심지어 정말 운이 좋았던 건지 내가 학교 바로 앞에 살고 있었어가지고 그니까 내가 간 대학교가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대학이어서 한 5분 거리? 뛰어가면 5분 거리인데도 죽어도 그 시간을 지켜서 수업에 들어갈 수가 없겠는 거야. 그게 죽어도 안 되는 거야. 그때 나한테는 ADHD라는 선택지도 없었고 그냥 내가 게으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 하지만 게으른 것이 ADHD는 아닌 것 같아. 보통 내가 ADHD 진단 받았다고 하면 진짜 나보다 더 게으른, 그러니까 검색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게으른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나도 ADHD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곤 하거든. 근데 ADHD랑 게으른 건 달라.
보통 게으른 사람들은 미룬다는 게 선택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걔네라고 할게. 성향상 걔네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회피하고 일을 미룬다는 거에 대한 핑계도 잘 되거든. 미룬다는 거에 대한 합리화가 되고 그걸로 인한 부수적인 정병이 안 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 팀 ADHD는 다르다. 우리는 머릿속에 해야 될 일이 그냥 존나 많고 근데 뭐가 더 중요한지 줄 세우는 것도 안 돼. 그냥 지금 당장 이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과제를 너무너무 제출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 재밌는 걸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이걸 미뤘다는 거에 대해서 큰 죄책감까지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나에 대해서 자기 혐오까지 하고 여기에서 우리 팀 ADHD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정신병으로 간다라는 거에서 큰 차이점이 있는 거지. 게으른 친구들은 그렇게까진 안 해. 아 오늘은 할 일이 많았으니까 내일로 미뤄도 돼 하고 결국엔 제 시간에 제출하는데 우리는 그걸 다 알면서도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미루고 제출까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날 자책해. 뭔지 알지? 연구에서도 이 부분이 여자아이들 그리고 성인 여자들이 ADHD 진단을 늦게 받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해. ADHD 여자아이들이 특히 남자아이들이랑 다른 부분은 커핑 스트래터지를 숙련한대.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부주의로 인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working hard. 말 그대로 그냥 애를 쓰면서 사는 거야. 여자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차이점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유추해보자면 여자애들이 받는 사회적 프레셔가 더 높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여자는 좀 얌전해야 된다는 아니면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가설을 세워본다면 성차로 인해 나타나는 좀 생물학적 요인일 수도 있겠지.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같은. 암튼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성실하게 살던 시기에 ADHD 진단을 받았어.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거랑 다르다는 거야. 오히려 나는 학업적으로나 성취적으로 어떤 명확한 목표가 생기면 강박적으로 그 목표를 무조건 달성해야 된다고 믿어. 이게 약간 이런 건 없지만 사실은 내가 이름 붙인 건데 이 상여자 콤플렉스 때문에 경상도 여자들이 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잘 몰라. 아무튼 이런 게 있어서 여자가 말을 한번 뱉었으면 무조건 지켜야지. 이런 뭔가 잘못된 신념 때문에 진단받기 전까지는 내가 단순히 그냥 노력파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지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근데 대학원에 가서야 내 진짜 그릇을 알게 된 거지. 응? 나는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살고는 있는데 내가 남들이랑 뭔가 달라. 뭔가 이상해. 이런 거. 그때 조금 하면서 나를 조금씩 깨닫게 된 거지. 그래서 ADHD가 뭐냐면 WHO에 의하면 학업, 직업 또는 사회적 기능에 내 삶을 살면서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주의 또는 과잉행동 충동성의 지속적인 패턴이라고 해.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설명해보자면 ADHD의 뇌는 도파민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이 도파민을 전달이 잘 안 되는 전두엽의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타고나기를 약을 처방하지 않으면 각성되지 않은 그 만성 수면 부족의 상태인 거야. 잠에서 깨어나도 내 뇌는 완전히 100% 깨어난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잠을 자도 질이 높은 수면에 들기도 어렵고 그래서 ADHD들이 과잉 행동이나 혹은 다양한 주제에 주의에 빠지면서 도파민 자극을 찾는 거지. 구글링 해보면 WHO랑 하버드에서 개발한 촉도를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상업적 용도로 배포가 안 된다 하니 개인적으로 찾아들 보시고 그래서 나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척도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재구성한 걸로 유추가 되는 신뢰성은 낮겠지만 요 자료로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어. 첫 번째, 이거는 9개인가? 9개다. 9개야. 일단 첫 번째, 말이 지나치게 많다. 사실 내가 진짜 말이 많긴 해. 어릴 때는 수줍음이 많고 내향적이어가지고 비교적 지금보다 사회성이 낮았으니까 선생님들이 오히려 너무 말이 없어서 수정이 좀 걱정된다 이렇게 엄마한테 말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거든. 근데 나 또
뭔가 승부욕 이런 게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남 앞에 나서기 부끄러워하는 성향이지만 발표 이런 건 정말 열심히 하고 또 반장 선거도 나가면서 스스로 이 좀 성격을 깬 부분이 있거든. 그러면서 사회성을 좀 학습했나 보지? 그래서 점차 좀 말이 많아진 케이스인 것 같아. 지금 팟캐스트 시작한 거 보면 알겠지? 그 다음에는 안절부절하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다. 이건 완전 나. 진짜. 예를 들어서 컵을 깬다고 하면 컵을 깬 상황에서 너무 압도되고 이제 깨진 파편들에 또 놀라. 그래서 심박수가 급상승하고 근데 이때 진정하는 법을 모르는 거지. 그럴 때 호흡을 하는 법을 몰라. 심호흡을 안 해. 그래서 그냥 계속 그 상황에 압도되고 이걸 빨리 치우고 싶은 마음도 급해지니까 장갑도 안 끼고 치우다가 또 다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컵을 깨는 작은 일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삶 전반적인 거에 적용이 되면 언젠간 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겠지? 그 다음에는 음주나 흡연을 과도하게 즐긴다. 지금은 내가 이제 좀 자랑스러운 거지만 금연 2년 차에 접어들었고 음주도 많이 줄었어. 근데 20대 초반에 진짜 그냥 미친 알코올 중독자에 담배 찌든데 나는 그냥 한량이었어. 나중에 같이 베디들이랑 금연 얘기도 좀 해볼까? 암튼 지금은 담배 냄새도 너무 싫어하는데 그때는 담배를 좋아했어. 왜냐면 이게 금방 안정을 시켜주거든. 막 내가 진짜 사소한 거에 엄청 잘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진짜 쉬운 도파민에 중독이 돼서 진짜 하루에 반갑? 이렇게 폈던 것 같아. 아무튼 다음. 그리고 충동적인 폭식, 게임 중독, 충동 구매, 성관계를 한다. 그러니까 충동성이 높다는 거지, 이 문항은. 이것도 근데 나는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 근데 나만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야. 일단 게임에는 큰 재능이 없어서 도파민이 별로 안 나오니까 큰 중독은 안 됐고 근데 한창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열심히 하던 시절이 있긴 해. 근데 나는 진짜 동물의 숲 정도나 돼야 중독이 되긴 해. 너무 쉬운 거. 그러고 성관계는 이제 또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건데 내가 한 시즌에 그냥 남자한테 흥미가 뚝 떨어져서 딱히 성관계에 중독은 되진 않았거든. 그렇다고 성관계가 너무 하고 싶어서 원나잇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에는 좀 위험한 세상이니까. 충동 구매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엄청 많진 않았어. 어릴 땐. 그치? 근데 그리고 충동적인 폭식이라기보단 밥을 안 먹고 항상 과자, 젤리 이런 걸 진짜 많이 먹었어. 밥 대신에.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이게 없고 내가 먹고 싶을 때 진짜 배고플 때 젤리 이런 걸 먹고 아 배부르다 하고 끝. 이렇게 됐던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커피 마시고 그냥 진짜 완전 괴랄한 식습관이었던 거지. 단 거를 너무 좋아해서 체지방만 쌓이고 근육은 계속 녹는? 이걸 계속했으면 난 지금쯤 당뇨에 걸렸겠지? 다음, 과속, 법규 위반, 교통사고가 빈번하다. 이건 내가 다행히 면허가 없어서 해당하지 않아. 다음, 시간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 뭐 아까 얘기했나? 약속에 한 1, 20분 늦거나 아니면 아예 일찍 가버리거나 이 정도로 그냥 딱 맞춰 가는 법이 없어. 다음, 상사의 지시나 해야 할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지금은 상사가 없는 프리랜서라서 할 일을 아무리 캘린더에 열심히 써놔도 자주 놓치긴 해. 그래서 마감 기한도 자주 밀리니까 이제 그냥 내 뇌가 이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걸 안 믿고 그 기준 플러스 일주일 이렇게 마감 기한을 조율해. 나를 안 믿어. 마감 기한을 훨씬 더 확보해서 나에게 시간을 주는 거지. 그런 전략을 세우기도 했고 다음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시간을 넘긴다. 당연하죠. 진짜 프리랜서 초반에 한 달은 플랜 세우다가 울었어. 그땐 일도 지금보다 별로 없는데도 그냥 이거를 조율을 못 하겠는 거야. 특히 계획을 수정해도 된다. 이 개념 자체가 없어서 인생이 계획 못 지키면 그냥 끝나는 죽는 게임인 줄 알고 하나 틀어질 때마다 엄청 자괴감에 빠졌던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일을 시작하기 어렵고 시작하더라도 끝내지 못한다. 근데 이건 케바케인 게
내가 좋아하는 일은 진짜 잘 시작하는데 그리고 잘 끝내. 끝내기가 어려운 것 같다. 좀 욕심도 많아지고. 근데 아무튼 하기 싫은 일은 그냥 무기한으로 미뤄. 그렇습니다. 같이 협업하기 최악의 인간이네요. 그래서 나는 몇 개가 해당한 거냐? 거의 8개? 8개.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았고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ADHD 여자들의 특징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로 나처럼 진단을 늦게 받아. ADHD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오해가 성인기에 진단받았다고 해서 이게 성인기에 생겼다고 오해하는 건데 아니야. 의학적으로는 성인 ADHD는 아동기부터 존재했던 증상이 성인기에 이제 발현이 되면서 발현이라 해야 되나? 이제 드러나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ADHD 생긴 사람 많다. 뭐 약 먹으면 낫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마트폰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약 먹으면 완치되지도 않아요. 이런 말들 들으면 그게 틀린 거 알지만 그냥 설명하기 귀찮아서 그냥 웃어 넘겨. 네. 이렇게. 아무튼 오늘은 사실만을 말해야 되니까. 나도 처음엔 긴가민가 하면서 병원 갔을 땐 잘 몰랐는데 의사 선생님이 내 생기부에 부주의함, 집중의 어려움, 규칙을 어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셔서 나 어릴 때도 꽤 티가 났구나 라는 걸 깨달았음. 근데 이게 학교에 있을 땐 그래도 날 관리해주는 교칙 그리고 날 지도해주시는 담임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티가 안 날 수야 있겠다마는 사회는 그렇지가 않잖아. 그래서 여자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회사를 다니고 가정이 생기면서 이제 스스로 감당해야 할 책임이 가중되고 고도의 시간 관리와 멀티태스킹 능력이 요구되는 거지. 점차. 그동안 이제 간신히 버텨온 뇌의 보상 기전이 한계에 다른 걸 느끼고 정신과에 찾게 되는 거래.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시기, 특히 30대에 많이 깨닫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기했나?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자들은 대처 기술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자기가 부주의하다는 거를 들키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쓰는 거지. 또 그것도 진단이 늦어지는 거에 대한 이유 중 하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 호르몬과 도파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도 몇 개 있더라고. 아주 적지만 몰랐는데 여자들은 여성 호르몬 주기 때문에 많은 케이스에서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고 하더라고. 그럼 동물행동학은 수컷만 관찰하나?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는 연구들이 점차 많아지길 바라며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단순히 여성성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뇌 속에서 도파민을 만들고 유지시키고 빨리 사라지지 않게 지켜주는 역할을 한대.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으면 도파민도 덩달아 힘을 얻고 근데 이제 생리주기라는 게 있잖아. 우리는 PMS 시즌에 이제 에스트로겐이 낮아지는 걸 경험하잖아. 그래서 이때 도파민이 뚝 떨어지면 도파민을 지켜주는 매니저가 사라지는 거니까 도파민도 같이 힘을 못 쓰고 맥을 못 추는 거야. 심지어 ADHD가 없는 여자들도 이 시기엔 충동성이 높아지는데 특히 도파민이 부족하고 도파민을 전달하는 게 어려운 ADHD들은 어떻게 되겠어? 또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복용하는 콘서타 같은 메틸페니데이트도 아니고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아토목세틴도 아닌데 미국에서는 복용 가능한 한국에서는 불법인 암페타민이라는 게 있어. 우리는 상관없을 수 있지만 그냥 재미로 이 약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건강한 20대 여성들에게 암페타민을 먹였더니 생리 직후가 생리 전보다 약효가 훨씬 더 강력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에스트로겐이 많을수록 약효가 좋아졌고 프로게스테론이 많을수록 약효가 떨어졌다는 건데 이제 여자들은 배란 끝나고 다음 생리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PMS가 올 때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지배를 한대. 이 논문에서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게 약효를 방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서 이때는 똑같은 약을 먹어도 왜 약이 안 들지? 머리가 안 돌아가네? 라는 반응을 느끼게 된다고 해 여자들이. 반면 내가 먹는 아토목세틴만 궁금해서 찾아봤어. 미안.
아토목스틴 연구에서는 월경이 끝난 여성 대상 연구만 있었는데 이때는 에스트로겐이 낮을 때도 아토목세틴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하더라고. 근데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ADHD 여자들에게 이 호르몬 리듬이라는 게 우리한테 실제로 큰 역할을 한다는 거지. 어쩌겠어. 그리고 우리 팀 여자 ADHD들이 겪는 문제를 내재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여자 ADHD들이 주된 특징이 부주의인 건 앞에서 얘기했잖아. ADHD 남자들의 문제는 반항, 규칙 위반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ADHD 여자들은 본인의 좀 별난 특성을 자기의 잘못으로 돌린다는 거야. 맥을 같이 하는 연구에 의하면 이제 이게 우울이나 불안, 자기 혐오까지 이어지게 되기도 한데 실제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DHD 진단받기 전에 2, 3년 전쯤에 코로나도 겹치고 이러니까 알 수 없는 불안감 이런 게 몰려오던 시기가 있고 정신과에 갔던 적이 있어.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했고 ADHD에 대해서도 잘 몰랐기 때문에 심지어 학부에서 장애아동의 이해라는 과목도 배웠지만 내가 ADHD일 거라는 의심은 하나도 못 해봤어. 근데 또 불안이나 우울의 증상이 심각하진 않아서 불면의 증상만 이제 수면제만 처방을 받았는데 그냥 내가 좀 예민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정도만 알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거의 원인을 나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된 거지. 또 여러 연구에서는 ADHD를 가진 여성들은 심각한 경우에는 자기를 해하는 행동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심각한 문제 예를 들면 데이트 폭력에 노출, 원치 않는 임신 등의 극단적인 상황을 겪을 위험이 높다고 하더라.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뭐 자기를 해하는 여성 아니면 관계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여자들이 다 ADHD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게 아니라는 건 다들 알고 있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ADHD가 가지고 있는 충동성이 본인의 문제를 내재화하는 여성 환자들에게는 이런 식으로도 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여자라는 걸 고려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잘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팀 ADHD 어떡할래? 오늘 우리가 배운 건 진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지. 정말 많은 여성 환자들이 오히려 진단 이후에 자기 이해와 안도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대. ADHD 진단을 받으면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슬픈 일이 아니고 우리한테는 오히려 진짜 후련한 일이 되는 거야. 사실 진단받은 많은 사람들은 공감하겠지만 내 문제를 좀 정확하게 알게 되고 나니까 오히려 새로 삶을 시작하는 기분? 내가 왜 이렇게 정서 조절이 어려웠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었고 내가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면서 나를 더 잘 알게 되는 거지. 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전두현 문제다. 이거니까. 그리고 내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의 관계를 좀 되돌아볼 수 있게 되지. 실제로 자기를 수용함으로써 전보다 더 좋은 상태에 접어드는 여성들이 많아. 수치심이나 불안, 우울감은 확연히 줄어들고 이제 자신감이 올라가는 사례도 많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걸 깨달았다면, 진단을 받았다면 이 팔자를 받아들여야 돼.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이 이후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 약을 복용하면서도 우리의 수면 습관을 개선해야 되고 우리의 뇌가 또 잘 기능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영양의 식단도 해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많이 대화하고 나랑도 많이 대화하고 우리 파트너, 가족들과도 많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성찰도 해야 되고 인정할게. 그냥 이걸 받아들이자 해서 받아들이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자금 빚 몇 천을 지고 갑자기 진로를 틀었어. 근데 내가 대학원까지에서 했던 그 이전의 전공 공부들이 쓸데없었던 건 아니야. 절대. 그게 완전 내 인생에 너무 좋은 자산이 됐고 예를 들어 아동 발달을 공부하면서 나의 어릴 적 트라우마를 좀 마주하고 그리고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아동기 경험이 성인기에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알게 됐어.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는 건 아니다 라는 걸.
그리고 중요한 건 나의 회복 탄력성, 뭐 그립 이런 좋은 특성들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정말 존경하는 스승님을 만날 수 있었어. 뭐 이런 것처럼 ADHD라면 정말 이것저것 여기저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방황하는 시기도 올 거야. 근데 그게 절대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라는 걸 받아들인다면 정말 감사한 삶이다 라는 것도 얻게 되는 것 같고, 아무튼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 팔자를 받아들여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 그걸 받아들이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한 태도는 내 과거를 너무 반추하는 것도 안 되고 이런 결함을 탓하는 것도 안 돼. 근데 그냥 날 이해하는 거야. 보통의 여자들도 정말 많은 프레셔 속에서 사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니까, 사회적 기능이나 뭐 주의 집중하는 게 어려우니까 대처 기술까지 익히고 평균의 반열에 들어야 되고 하니까 완벽주의까지 있었을 거야. 근데 그런 모든 프레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내려놓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두는 게 중요한 거야. 첫 번째 스텝 중에 하나는 내 감정을 잘 이해하는 거. 그래서 내가 진짜 감정적인 순간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지 않고 내 감정을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체구가 자꾸 조그만해가지고 그냥 세상에 진짜 막 이상한 할아버지들 많잖아. 그리고 내가 좀 화려하게 입고 다니니까 뭐 변태 할아버지들이 나한테 언어적으로 성희롱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나 가만히 있는데 막 나한테 소리 지른다거나 그런 억울한 상황들이 좀 꽤 있었거든, 살면서. 근데 그때마다 나한테만 지랄이지? 내가 진짜 추성훈으로 태어났어야 됐는데 이렇게 진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렇게 혼자 씩씩댄다고 그 할아버지들이 바뀔 거야? 안 바뀌어. 그냥 나 혼자만 씩씩대는 그냥 막 산책할 때 큰 게 보고 앙앙 짖기만 하는 치와와 되는 거야. 진짜 쓸모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때 막 화가 이렇게 막 머리 끝까지 이렇게 될 때, 내가 또 당황했구나. 지금 저 미친 할아버지가 날 놀라게 했구나. 이렇게 그냥 객관적 사실로서 내 감정을 좀 묘사하면 좀 괜찮아져. 뭔지 알지? 뭐 회사에서도 억울한 일 많잖아. 그럴 때 내가 상사 때문에 지금 기분이 엄청 상했구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진짜 막 씩씩대는 것보다 더 잘 차분해지는 것 같아. 또 두 번째는 여성으로서의 우리 몸을 이해해야 돼. 아까 계속 호르몬 연구에 관해서 좀 살펴봤잖아. 그것처럼 우리 몸은 진짜 어쩔 수 없지만 어차피 평생 함께 해야 되는 생리 주기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극도로 예민해지는 시기에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우리를 위한 휴식을 정말 잘 줘야 돼. 진짜 우린 어쩔 수 없는 여자라서 우리를 더 잘 보살펴주고 예뻐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 시기에도. 그 시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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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하는 거는 그냥 날 구한 건 좋은 수면이랑 규칙적인 운동인 것 같아. 예전에 진짜 잠을 못 잤다? ADHD가 그렇대. 수면 문제가 있대. 그러니까 뇌 속에 진짜 많은 채널들이 있잖아. 이거에 다 압도돼가지고 새벽에도 깨어있고 새벽에 잠을 안 자니까 뭔가 심심하니까 뭔가 담배 같은 도파민을 찾게 되고 건강은 나빠지고 나쁜 도파민에 중독이 되니까 러닝, 웨이트, 필라테스 같은 운동이라는 생활 습관은 그냥 진짜 너무 시작하기도 무서운 거지. 수면제도 처방받아 봤는데 수면제 먹으니까 막 자다가 도넛 먹는 진짜 이상한 몽유병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 뒤로 수면제 안 먹어. 이름 기억 안 나. 노란색 어떤 거였는데. 아무튼 내 인생에서 진짜 잠도 못 자고 담배만 피고 커피나 술만 찾으면서 그런 시절 생각해보면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친구들이 술 먹자고 부를 때만 나가고 내가 날 위해 땀 흘리거나 고생하거나 노력하는 시간들이 없었던 거야. 당연히 그렇게 침대에 누워있으면 우리 팀 ADHD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채널들의 생각이 압도되겠지? 안 돼. 우리는 땀 흘려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돼. 그렇게 보람을 느껴야 되고. 그래서 찬물로 샤워도 해줘야 돼. 그 다음 시원하게 물도 한 잔 해줘야 되고. 1년 동안 웨이트만 하다가
요즘은 주말에 요가도 가끔 해주는데 특히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을 만드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 너가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봐. 이게 너무 쉽게 이렇게 조언을 하나? 같이 운동하자. 베리들아. 아무튼 나도 이제 진단받은 지 1년 반밖에 안 된 이 새내기라 가지고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아직 날 위해 트레이닝 중이고 여전히 나를 배우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맘 편히 잠들고 내일 아침엔 더 좋은 기분으로 일어나는 메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들어줘서 고마워. 나랑 두 번째로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 바이바이.